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드디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7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이제 수요일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 정보 업체인 FN 가이드에 따르면, 매출은 61조 4,427억, 영업이익은 10조 7,408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은 16%, 그리고 영업이익은 31.8%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특히 반도체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바로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죠. 일단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KB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을 최대 11조 원까지 전망을 하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나오네요. 실적 호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4월 D램의 PC향 범용 제품 고정 거래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26% 상승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정가와 현물가를 좀 혼동을 하시는데, 고정가라는 것은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대기업과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그냥 그 값대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가는 실제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자주 변하죠, 가격이. 우리 개인들이 삼성 메모리를 사려면 보통 다나와 같은 가격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램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폭이 너무 심해서 오늘 사는 것과 다음 주에 사는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램 값이 상승 추세에 있으면 램을 쟁여놓고 램테크를 하는 경우도 옛날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램을 납품을 하는데 한 개당 1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더니 갑자기 5달러까지 찍어버리게 된다면 이 램을 납품받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야, 왜 우리한테 바가지 씌워? 이러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가는 현물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수량이나 기간을 정해놓고 대량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변동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정가로 거래를 하는데 현물가가 너무 뛰거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결국에는 고정가가 현물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매출을 보면 고정가가 거의 90%를 차지하고요. 현물가는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볼 때는 보통 현물가보다는 고정가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도 고정가를 언급을 한 것이고요. 이 고정가가 전월 대비해서 26% 정도 올랐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왔을 겁니다. 역시 D램 슈퍼사이클답게 지난 2017년 1월 이후로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D램만큼은 아니지만 4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해서 8.57% 오른 4.56달러를 기록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분기 때는 오스틴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해서 4천억 정도 피해가 났었는데 2분기 때는 이게 거의 다 복구가 됐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분은 1분기 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분기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1분기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실적이 좋아졌고, 이 파운드리 분야는 정전 이슈가 해결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이 또 맞물리다 보니까 1분기 대비해서 거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1분기 때는 DS 부문 영업이익이 3조밖에 안 나왔었는데 지금 2분기 때는 6조를 넘길 것이다. 벌써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는 6조 7천억, 모바일은 2조 8천억, 가전이 1조, 디스플레이 5천억 이렇게 해서 최대 11조까지 2분기 영업이익이 꽤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일단 실적은 이렇게 좋게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과연 오를까입니다. 우리가 작년을 떠올려 보면 주가가 하반기에 급등하기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당일날 하락을 했었거든요. 아니 실적 좋게 나왔으면 당연히 주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때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이미 선반영이 됐다. 내지는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은 맞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문가들은 9조를 예상했는데 실제 실적은 10조가 나왔습니다. 그럼 1조가 더 나왔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요즘 투자자들은 기대치가 잔뜩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조까지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는 1조를 초과했지만 정작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이미 12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네 이러고 그냥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요즘 투자자들이 너무 야가진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보다는 단타로 치고 빠지는 투자자도 꽤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조금 불안하거든요. 7월 7일에 분명히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주가는 왠지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론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마이크론이 6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발표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주가가 5.7% 폭락했습니다. 실적이 그냥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진 것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마이크론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법은 없지만 작년만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분명히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호실적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너무 크게 실망하기보다는 어차피 이런 호재가 쌓이고 쌓이면 크게 또 한 방을 터뜨려 줄 수 있는 거니까 저축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호재가 저는 어디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물을 끓일 때도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도가 더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보글보글 끓잖아요. 이런 호실적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언제든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때문에 열받는 이유가 사실은 호재가 아예 없으면 기대라도 안 하겠는데 맨날 호재는 빵빵 터져주는데 정작 주가는 기어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호재조차 없는 기업도 수두룩합니다. 분명히 호재가 많다는 것은 주가 상승 여지가 그만큼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 안 터져주면 다음번에 터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수량을 더 모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언젠가 정말 크게 터져준다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처럼 주가가 기어갈 때 조금 더 모을 걸. 아마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솔직한 제 심정은 돈 조금 덜 벌어도 괜찮으니까 좀 빨리 주가가 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은 터져주는 맛이 있어야 그래도 주식을 하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정말 큰 거는 나중에 터지더라도 작은 거라도 좀 가끔씩은 터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 뭐 횡보전자니 100원 전자니 놀림받는 것도 이제 슬슬 지겨워지고 있는데 곧 시원하게 한 방 쏴줄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